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이것을 신청해 놓으면 추가 구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금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비서류가 타 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기존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가 시행되어 공무원이 전산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 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 정보임에도 공동이용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정보 보유기관은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민원 처리법령이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례를 보면 민원인 A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향후 소득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을 해 놓으면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정보 보유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인 B씨도 소득 관련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으려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나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이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나,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건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4종을 추가하여 190여 개 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위조, 변조, 훼손, 유출 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한 시스템 연계, 민원 처리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민원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기록이 남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번에 다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중 기관에 따라 협조가 되지 않는 민원을 찾아내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수천 가지 전체 민원에 대하여 민간 영역에서 생산한 계약서 등 사적 문서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서 하나로 추가 서류 없이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도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